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달리 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현재 좀 움직이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는 기관과 외국인 함께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외국인은 이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더 큰 매수세에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잔소리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좀 기다리고 있죠.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실 때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써서 보내주셔야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내 스타일에 딱 맞는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이 두 통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문자와 전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언제나 365일 활짝 열려 있죠. 첫 번째 메신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메신저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문자 상담 주시는 그 샵 4989번으로요.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 함께 오픈 채팅방이라는 5글자만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전 멘토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전 시황, 마감 시황, 여러 가지 강의는 비롯해서요. 정말 갑자기 랜덤으로 깜짝 실시간 이슈 분석 강의도 공개 방송으로 열어주실 때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 챙겨가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야겠죠.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주식잔소리TV라고 검색하시면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잔소리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강의 볼 때마다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센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방송에서는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강연회에서 아낌없이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대구로 내려가는데요. 자, 11월 2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대구 영남일보에서 2019년 연말랠리 종목 특급 공개라는 주제로 저희가 강연회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서울과 대구에서만 열려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좀 많이 섭섭해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샵 4989번 문자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4989번으로 강연회와 지방명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찾아가는 강연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시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몇몇 이슈와 테마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우선 돼지열병 감염된 멧돼지 사태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라는 소식에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 살짝쿵 다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또 10년 만에 이 가을 황사가 다시 찾아왔다고 하죠. 이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도 살짝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콘텐츠 섹터를 봐도 스튜디오 드래곤 8%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새로 상장한 캐리소프트도 좀 잘 가는 모양새, 급등하는 모양새가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강아지 구충제가 실제로 사람의 암에 좀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오늘 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아무래도 좀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식약처에서도 경고를 했고 약효가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우리 멘토님이 경고랄까 조언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 상황이랑 함께 좀 살펴주시죠. 제가 경고를 해드리거나 할 부분들은 없어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급등을 하면 또 따라가고 싶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에 선 제가 어찌 드릴 말씀은 없고요. 기사거리 보니까 의사분들께서는 뭐 경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의 시장의 흐름들은 뭐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뭐 3대 지수 상승 마무리가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IT 쪽 섹터 상당히 좀 강했었죠. 장비, 소재, 부품. 근데 이제 어제부터 슬슬 윗꼬리가 좀 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부분들 저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전략은.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필요할 부분들인데 일단 이 부분들 좀 더 잠시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전고점 돌파, 2100포인트 돌파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고점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약해요. 약했던 부분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 뭐 이런 기업들 때문에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선주, 셀트리온, 바이오로직스 요 기업들이 좀 상당히 최근 들어온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코스닥 쪽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강보합세인데 여기 있죠. HLB, 그 다음에 KMW, 헬릭스미스 이 기업들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컸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좀 커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다 보니까 지수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다소 좀 부족하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금일 같은 경우 좀 보게 된다라면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거래소 매수 들어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소재, 장비, 부품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은 제약 바이오 쪽이에요. 특히나 바이오 쪽보다는 제약주들의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다.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약사들 나름대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국내 약가는 좀 상당히 저렴한 그런 편이죠. 근데 해외 쪽은 약이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그랬던 부분들이라 제약 쪽의 종목군들 중에서 해외 수출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뭐 그런 기업들은 한 번쯤 포트에 담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바이오 쪽 섹터는 사실 임상에 대한 그 부분들 때문에 사실 밸류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뭐 권유를 해드리거나 그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좀 싸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쪽, 장비, 소재, 부품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 어제 좀 많이 밀렸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동진세미캠 같은 기업들이 좀 많이 밀렸어요. 동진세미캠 같은 기업이 많이 밀렸었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날 급등이 나왔던 날 외국인 쪽에서 대량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어찌됐든 간에 정배열권역에서 추세를 그리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21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장비, 소재, 부품 뭐 이런 얘기들 하다 보니까 동진세미캠 국산화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종목군들 이외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삼성전자 실적,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는 보자고요. 종목 상담이 꽤나 많이 나왔었어요. 소재주들은 다 올라가는데 SKC 코오롱 PI는 왜 안 올라가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문의를 많이 주셨었거든요. 보유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이상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소재 쪽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덕산네오룩스도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장비사인 테스 같은 경우도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주고 난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려고 하는 모습.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모습을 여전히 오늘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종목군들에 있어서 IT 소재 쪽, 장비 쪽, 부품 쪽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제약 쪽, 제약바이오 쪽을 이렇게 묶어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 이외에 뭐 플러스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게임이라든가 컨텐츠 뭐 이런 쪽이죠. 결국은 이게 구산업 쪽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쪽에서의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시를 하셔야 돼요. 굴뚝주가 아니라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어떠한 종목군들, 어떠한 섹터들을 봐야 되냐,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내년도를 준비를 하고 연말을 준비를 하려면 강연에 오셔야 되겠죠. 이번 주 주말에 대구로 내려갑니다. 대구로 많이들 오셔가지고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제가 IT 섹터들 엄청나게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샀으면 꽤나 수익이, 고수익이 좀 났었겠어요. 그러면 요번에 내년도 준비하고 연말 준비하려면 또 오셔야 되겠죠. 오시는 게 아마 좋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정 받을 때 매수하세요. 괜찮습니다. 조정 받을 때 매수를 하는데 어떻게 매수를 하냐면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 아무거나 한번 볼까요? 이오테크니스 너무 많이 올랐고 동진쌤 이렇게 봅시다. 자,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 다 빼고 그냥 차트적인 흐름들만 놓고 봤을 때 21선 부근이잖아요. 조정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찔끔 사요. 여기에서 찔끔 사고 그리고 나 더 빠져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요 자리대에서 또 일부 삽니다. 근데 매수에 대한 밴드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는 나는 만약에 1000주를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한다라면 이 자리대 100주 매수하세요. 100주. 그리고 나서 이 자리대에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뭐 200주 매수하세요. 그리고 또 밀린다. 이 저점 자리대까지 밀린다. 그럼 이때 뭐 400주를 매수하세요. 그러면 단가는 단가대로 낮아지고 매수에 대한 비중은 채울 수가 있고, 근데 만약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몫은 요거뿐인가 보다. 그러고 인정하고 그냥 다른 종목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나 중요한 건 대기업에서 투자를 돈을 쓰는 관련주들, 정부에 대한 정책 수혜주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이 성장성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정부 정책 수혜주, 기업 투자 수혜주들 잘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강연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요. 강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45-2664번입니다. 2664번으로 강연에 관련 문의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바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1-2611, 2612번. 이 뒷번호 다르니까요. 잘 기억하시면서 강연의 문의 전화와 현재 상담 전화 다르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 상담은 샵 4989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 걸려와 있네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 솔루스 두산 솔루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000원에 40%. 16,000원에 40%시고요. 예. 재상장하고 후에 계속해서 상한가 치고 있어서 아마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오늘도 좀 상한가를 한 번 더 올라갔던데 이 종목은 오늘은 1.5%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해주시니까 예. 쏙쏙 들어와요. 아버님, 예, 고맙습니다. 예. 주식 오래 하셨어요? 좀 했습니다. 이 경고 종목인 건 아시죠? 예? 경고 종목인 건 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16,000원에 과감하게 오늘 매수하셨나요, 혹시? 아니, 며칠 됐어요. 며칠 되셨어요? 그럼 상한가 풀리고. 25일 날 매수하셨겠네. 예, 예, 그때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 19,400원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네. 좀 사가지고 한 네. 2,000원 1,000원이나 2,000원 올라가면
팔자. 액수가 좀 많으니까. 자, 그럼 거의 1,000원 올라갔죠? 예. 아버님 말씀대로 됐죠? 한 1,000원이나 지금 한 2,000원 정도 왜 또 보려고 올리고 그러세요, 아버님? 아니, 파세요, 지금 절반. 1,000원이 예? 절반 파시라고요. 절반이요? 왜냐면 예. 두산솔루스가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뭐 OLED 소재 쪽에 있어서 성장을 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예, 예.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예. 16,000원 단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16,000원 만약에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저점짜리 때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저점짜리 때가 거의 15,000원이 조금 하회하는 자리 때 한 10%, 16,000원에 10% 정도 까이는 자리란 말이에요. 예, 예. 그죠? 예. 그럼 손실이 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련을 가지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16,000원에서 17,100원 갔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 챙기고 나머지만 갈 거냐 아니면 그냥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할 거냐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자리대를 보게 되면 요 자리대예요. 요 자리대 16,500원 자리대거든요. 예. 요 자리대를 만약에 다시 오늘 빼고 내려가요. 예. 그럼 전량 때리실 수 있겠어요? 16,500원 이하. 네. 그건 아니실 거란 말이에요. 아, 예, 예. 그러면 이 19,400원까지 올랐다가 빠졌어요. 그러면 네.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17,000원짜리대예요. 아,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는 챙겨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많으니까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예. 그럼 일단 절반 정도는 챙겨야죠. 절반 정도는 챙겨 놓고 나머지만 이 19,400원을 넘어가는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 예, 예. 뭔 말인지 알았는데. 예. 그렇게 저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절반을 매도를 하셨다라면 나머지는 매수가 이탈 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는 배짱도 필요해요. 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절반 정도 챙겨 놓고 나머지만 매수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예. 그렇군요. 아시겠죠?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로 이어가 볼게요. 8258번님이 보내주신 기업은행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13,1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기업은행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좀 밑돌게 나오면서 어제 4%가량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12,050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매수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전략 세워주실 건가요, 멘토님? 요거 아마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지켜보다가 사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은행 섹터들 같은 경우는 산업재 쪽 섹터하고는 조금 다르죠. 상당히 좀 탄탄해요. 다른 나라들의 은행주보다는 상당히 좀 탄탄한데 실적 부진 이 얘기가 나오면서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10% 비중이신데 제가 12,000원 언저리 때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2,000원 언저리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다시 매수가 정도가 왔네요. 그러면 저는 12,000원 이하권역에서 좀 눌린다라면 뭐 한 12,000원에서 11,000원 정도 때 그 정도 때까지 밀린다라면 저는 일단은 비중을 한 10% 정도 더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시간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역배열 종목이에요. 그죠? 역배열 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배당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12,000원 이하권역으로 밀려 내려온다. 예를 들어 오늘 저가가 12,000원인데요. 11,900원 뭐 이 자리대 12,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11,000원 정도까지는 배당 투자를 노려서 추가 매수를 한 10% 정도만 더 해보자.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시고 밀리면 비중을 11,000원 정도까지는 한 10% 정도 더 늘려보자. 대신에 긴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관점으로 추가 매수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가격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적인 전략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문자입니다. 9571번님이 보내주신 코인테크 살펴보겠습니다. 24,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조금 많으세요. 40%. 현재 아주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한데요. 자, 올해 8월에 좀 상장이 됐었는데 이후에 뭐 이렇다게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아래 방향을 향하지 않나 싶은데 코인테크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예, 이게 8월 초에 상장한 기업이에요. 볼 게 없어요.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헬스케어 다양한 사업 분야의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대요. 참 좋죠. 좋은 사업은 다 하고 있어요. 2차 전지 사업 중 전공정의 경우 전 세계 최초로 풀 자동화에 성공을 했대요. 상당히 기술력은 있겠네요,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이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저는 신뢰를 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주당 자산 가치 3,800원짜리 3,800원인데 6배 이상 밸류를 부과하고 있단 말이죠. 상장이 8월 5일 날 했어요. 3개월 차, 6개월 차 뭐 보유할 수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 말씀을 계속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대주주 따지고 이것저것 빼게 되면 한 50%가 조금 넘어가네요. 그럼 절반 물량은 순차적으로 좀 보유수가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8월 5일이니까 9월 5일, 10월 5일, 11월 5일, 11월 5일 날 보유수가 좀 풀리네요. 매수 단가가 24,600원, 약간의 매수가 정도 부근이에요. 매수가 부근인데 이거를 만약에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전저점 자리대를 깨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23,500원짜리대가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좀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친구는 21선 자리대의 저항보다는 단기 저항 자리대가 11선을 맞고서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11선을 안착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차례 상승 시도가 좀 나와 줄 것 같아요. 그러면 21선 자리대 25,000원대 중반에서 한 26,500원 정도 때, 그 정도 때에서는 비중이 40%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는 조금 챙겨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만 좀 더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인테크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4477번님이 보내주신 이녹스 첨단 소재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48,000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지금 거의 25% 가깝게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녹스 첨단 소재 4분기 영업이익도 잘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3분기도 역시나 최대 실적 나타났다라는 소식까지 앞으로 잘 관리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미 25% 수익이면은 언제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가 또 고민이거든요. 위에서 매수를 했느냐, 밑에서 매수를 했느냐, 이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문의를 주신 분은 저가 권역에서 잘 잡으셨어요. 만약에 이게 매수 단가가 뭐 6만 원대 초반 이 이상 정고점 자리대, 요 자리대가 정고점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 작년 9월 달에 고점 자리대. 만약에 요 언저리였다라면 일단은 절반 정도는 챙겨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항 매물 소화는 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대신에 이제 지금 문의하신 분은 48,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해놓고 끌고 가고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보유입니다. 보유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서 매물 소화를 하더라도 이 61,000원에서부터 아마 한 56,000원 정도 때 요 사이에서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 56,500원짜리 대를 깨고 내려가거나 해버리게 된다라면 다시 조정의 폭이 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56,000원대 요 자리대를 깨게 되면 최종적으로 익절을 한다라고 보시고 나머지 물량은 좀 더 가져가는 흐름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반등의 목표치 이녹스 첨단 소재
탐방 갔다 왔어요. 3분기 실적 좋고요. 4분기 실적 이 소재 쪽에 있어서 이 업황, 이 소재 쪽 부분들은 예상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답변을 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물량에 있어서의 절반적인 부분들이 이 62,000원 언저리대예요. 그럼 62,000원 언저리대를 넘어서는지를 좀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7만 원대의 리포트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럼 절반 정도의 되돌림을 일단 얼추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 나간다라 한 65,000원짜리 때까지는 1차적으로 좀 상승 열건 보인다. 그러면 65,000원짜리 때를 1차 목표가로 놓고 보유를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56,500원 이때 깨게 된다라면 최종적으로 익절을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절의 목표가까지 모두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잘 메모하셨다가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걸려 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에이스테크요. 에이스테크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예수가 11,860원요. 11,860원에 10% 비중 맞으세요? 예, 예. 네, 좀 많이 떨어졌네요. 예,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바꿔야 되나, 안 바꿔야 되나, 그래서 한번 전화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손절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오르겠지라고 기다리다가 현재가까지 오신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알겠습니다.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저랑 상담하셨었죠? 예, 한 번 했어요. 그 계속 안 올라가가지고요. 아이, 그러게 왜 안 올라가죠, 이거? 징그럽게 많이 빠졌네. 예. 회사는 그지 나쁘지는 않은 모양인데, 이게 그렇게 빠지네요. 자, 아버님 이유를 일단 생각해 봅시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5G 장비주들이 다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예.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노키아가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예. 노키아가. 두 번째는 중국 쪽에서 이 5G를 조금 미룬다. 내년 4월로 미룬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금요일 날. 아, 예.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두 가지가 확 다 나와버리면서 매도세를 부추겼어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주말 사이에 중국은 계속 상용화 시작할 거다. 11월 1일 날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럼 요거는 일단 통과가 된 거죠. 예. 근데 나머지는 이제 노키아예요. 노키아가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많이 빠진 게 KMW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예, KMW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노키아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높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혹시 얘도 노키아처럼 실적 부진이 나올까? 요것 때문에 지금 경계감을 갖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5G 장비 전반적으로 다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예, 있는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에이스테크를 보면 에이스테크 실적이 좋아요. 일단 5G 장비 쪽에 있어서의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더 추가적으로 확대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거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에이스테크가 실적이 꺾이느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꺾일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럼 두 번째, 이 친구가 국내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해외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 근데 이 친구는 보면 99.9% RF 부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수출이에요. 차량용 안테나만 내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수출이에요. 예. 그럼 이제 수출 쪽에서 노키아에 대한 포지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 수출하는 부분이 어떤 기업에 수출을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어떤 나라에 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이 친구는 성장을 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기다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손실이 너무 커요. 예.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고민인데요. 예. 지금 이게 피보나치 조정 때인데 50%이 상승폭에 있어서 절반 정도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밀렸어요.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는 자리대가 한 6,600원 정도, 6,700원에서 6,600원이에요. 예. 더 사세요, 이때. 아, 지금 저 조금 추가로 내서 아니요, 지금 말고.
아, 6천 만약에 또 밀렸어요. 예. 그래서 6,700원, 6,800원짜리 때까지 빠졌어요. 예. 그럼 그때 더 사세요, 분할로. 예. 10 한 5% 정도만 더 사세요. 여기서 분할로. 예. 그렇게 하시고 다시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송투자세요. 네, 예.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앱클론요. 앱클론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4만 원이고 50%. 4만 원이시고 50% 비중으로 갖고 계시고요. 예. 많이 사셨네요. 한꺼번에 들어가셨어요? 예. 아, 한꺼번에 4만 원 이렇게 50%. 예. 알겠습니다. 한 며칠 안 되신 건가요?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거의 한 보름 넘었는데. 보름 정도 넘으셨고요. 예. 아무튼 사고 계속 내려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우리 멘토니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아닌 것 같고요. 목소리를 맞는데요. 보니까. 아, 맞으세요? 어머니, 예. 이 방송 잘 안 보시죠? 아니, 봐요. 제 방으로 봐요. 네? 제 방송으로. 제 방송으로? 예, 예. 그럼 제가 어디 쪽을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어느 쪽 섹터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IT요. 그죠? 예. IT 섹터를 보셔야 돼요. 앱클론 제약바이오 쪽 섹터잖아요. 예, 예. 자, 여기서 종목 하나만 좀 비교를 해볼게요. 예. 한 종목을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요렇게 나눠갖고서 하나 좀 볼게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일단은 앱클론이에요. 예.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을 하나를 볼게요. 다른 종목 뭘 보냐면, 예를 들어서 같은 쪽 섹터에 있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 갖고 있는데요. 엄니 은근슬쩍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예, 예. 셀트리온은 예. 이렇게 올라가죠. 예, 예. 그죠?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라가다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죠. 앱클론은 어때요? 빠졌다가 이렇게 안 올라가고 빠졌다 다시 밀리죠. 예.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죠? 예. 일단은 앱클론은 역배열이에요. 아, 셀트리온은 정배열 권역으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어요.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그러면 그럴까요? 앱클론 같은 예. 경우는 예.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서 제가 역배열 권역에 있는 종목을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예. 그다음 예. 앱클론이 제약바이오 섹터니까 뭐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에 나오거나 뭐 그럴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건 아닌데 이것저것 보니까 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서. 그렇죠. 좋은 소식이 많이 예, 나왔으면은 특허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좋은 소식이 예. 많았으면 헬릭스미스 말고 HLB처럼 날아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 날아가죠? 예. 두 번째, 이거 장기로 보신 거 아니죠?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 모를 수만 있다면 상관없어요?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땐 보름 정도 돼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걱정이 됐다라고 하시면 어머님은 장기 네.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 그건 명확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물려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나는 애시당초에 투자 마인드로 1년, 2년을 볼 거야 라고 한다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머님은 사놓고 나서 빠지니까 이거 물려서 장투해야 되나? 뭐 매수가 위로만 올라오면 기간은 상관없어 라고 이게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죠? 예. 만약에 어머님이 4만 원에 매수했는데 이게 5만 원 갖다 빠지면 홀랑 파셨을 거야. 그죠? 맞잖아요, 어머니. 예,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는 단기 매매자예요. 투자자가 아니에요. 트레이딩이에요. 예. 그러면 트레이딩인데 어머니는 종목 선정도 일단 잘못됐어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그냥 기술적 반등입니다. 33,000원이 연저리 때까지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어머님이 또 한 가지 문제는
원샷 원킬 한 방에 확. 그죠, 어머니? 예, 그것도 좀 문제예요. 아시네요. 예? 잘 아시네요. 네. 한 방에 확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고치셔야 돼요, 어머니. 예. 일단 제 생각은 반등이 이게 35,600원짜리 때 저는 어머니 50%인데 예. 저 요거 이 지금 최근 저가가 35,600원이거든요. 아, 예. 난 그거 빼면 그냥 절반이라도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요? 절반이라도 줄여서 IT 예. 쪽 섹터 사세요, IT. 그게 IT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어머니. IT가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안 올라간 걸 엄니가 찾아야지. 어제 말씀하신 그 네페스가 그거 보니까 또 오늘 또 너무 많이 나 올라버렸어요. 같으면 그거 사겠다. 어저께 눌러주면 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안 사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많이 계속 올라서 어머니 그냥 앱클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올라가는 걸 갖고 있으니까 저는 올라가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죠. 올라갈 것들을. 그죠? 예. 제가 봤을 때 어머니 앱클론은 저가 35,600원 깨면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예. 방송 반쪽이고. 말미에 제가 관심 있게 보면 괜찮을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 잘 한번 보세요. 아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성공 그리고 이번 투자하시고. 주에 네? 대구 오실 때 네. 제가 가려고, 예. 아, 가서 오시게 되면 내가 에클론 상담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예,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관심 종목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MF고요. 네, 매수가는 35,000원에 네. 20%인데 네. 추가 매수해도 되느냐고 아, 여쭤보려고요.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멘토님께 바로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쭤볼게요. 자, 멘토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어머니. 목소리가 밝아지셨네요. 어머니, 네. 네. 이게 올해 초에 매수하셨었어요, 혹시? 아이고 오래됐어요. 작년 아. 말쯤인 것 같아요. 작년 말에? 네. 어머니 일단은 2차 전지 쪽도 성장하는 섹터가 맞거든요. 네네. 그래서 못 팔았어요. 맨날 업황은 좋다 그러니까. 어머니 근데 네. 추가 매수는 저는 지금 시기에 추가 매수는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언제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머니 역배열이잖아요. 네. 역배열이니까 일단은 역배열 어느 정도가 된다네. 되냐면 네. 과거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 역배열권역에서 이렇게 돌려 세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고 난 상태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땐. 그럼 요 좀 확대를 다시 얼마 해보게 되- 정도면 되겠어요? 기간이요? 아니, 추가 매수하는 시점을 예, 네네. 저는- 가격이. 저는 3만 원 넘어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 그때 추가 매수하라고요? 그때 이제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네네. 한 22,000원 이하권역까지 다시 내려온다라면 그때는 싸게 매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비중이 더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점을 깨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네.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확인을 해보고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면 네네. 원래 2차 전지 쪽이 국내 2차 전지 쪽 업체들은 유럽 쪽하고 중국 쪽에 타겟을 많이 잡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 강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 쪽에서도 넘어갈 것이다,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중국 쪽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2차 전지 완전 2차 전지 쪽 섹터는.
그게 좀 고민이에요. 그리고 LG화학 쪽이 유럽 쪽의 LG화학 공장의 가동률도 그렇게 높아지지가 않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네, 높아지지가 않다 보니까 네.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 쪽 시장도 이제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일단 조금 리스크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고 보자라고 하고 싶어요. 아, 아시겠죠, 어머니? 그러면 네네. 지금 상황에서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일단은 3만 원 정도. 네네네. 그 정도 보시고 네네. 한 2만 7천 원대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네네네. 예, 성공 네,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파워로직서요. 파워로직스 매수가 네. 1,500원에 15% 맞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한번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네. 상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몇 달 됐습니다. 몇 달? 네, 한 그럼- 6개월. 6개월? 6개월까지는 안 되고, 한 4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7월 달에 빠질 때 매수하셨네, 그러면. 네. 왜 매수하셨어요? 괜찮다고 해가지고. 자, 괜찮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그죠? 요때 사시라니까 안 사시고 저때 사셨네? 네. 자, 파워로직스는 카메라 모듈 쪽 사업도 하고 있고 2차 전지 쪽에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예. 근데 그렇죠. 파워로직스가 요번에 폴더블 폰에는 안 들어갔어요. 네. 그건 알고 계셨어요? 듀얼 거기- 카메라는 들어갔는데 트리플 카메라는 파워로직스가 안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탐방했을 때 확인했을 때는 듀얼은 들어갔는데 트리플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파워로직스가 그리고 1차 벤더 삼성전자의 1차 벤더가 파워로직스 파트론이에요. 근데 파워로직스가 파트론보다는 실적이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이에요. 수익성은 좀 더 괜찮아요. 예. 근데 문제는 카메라 모듈 쪽에 있어서의 성장이 내년도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네. 그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결과는 일단은 박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0,000원에서 9,000원 요 정도의 박스로 진행이 되다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네. 그러면 9,000원짜리대를 리스크 관리짜리대로 봐야 되고, 만약에 매수가 위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나오지가 않는다라면 예. 일단은 한번 매도하고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예. 예. 그렇게 좀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파워로직스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연결되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 일찍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다렸던 우리 멘토님의 관심 종목 살펴볼 시간이죠. 오늘 일단 원익 관련 종목 갖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 종목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바꿨나요? 네, 바꾸려고요. 네, 원래 그 앵커님이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바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아, 청개구리 뛰세요, 혹시? 아니요. 네. 청개구리띠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여전히 IT 쪽 섹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종목을 조금 하나씩 좀 봅시다. 원익 IPS예요. 신고가죠? 신고가. 그죠? 그 방송에서 누가 32,000원 뭐 가게 되면 뭐 무조건 빠지니까 매도해라라고 시잘데기 없는 그 차트 보고 하는 사람들 보지 말라고 그랬죠? 신고가 갑니다. 더 올라가죠? 이거 계속 갈 거예요. 장기 우상향은 지속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따라 들어가느냐? 저는 매수 사인을 못 드리죠. 그럼 다른 종목 하나 볼게요. 원익 QNC. 원익 QNC도 주가의 흐름들은 좀 괜찮아요. 그죠? 정배열 초입이죠?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머티리얼즈 이제 정배열 만들어가고 있네요. 괜찮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원익 홀딩스입니다.
자, 원익홀딩스 뭐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홀딩스 지주사 원익 계열사를 싹 싸잡아서 가지고 있는 지주사죠. 사업의 영향을 놓고 봤을 때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삼성의 저는 최대 수혜주는 원익 계열사라고 원익 그룹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저는 원익 홀딩스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왜? 이 친구 실적 봐봐요. 실적. 3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4년도 9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다 급감을 했어요. 18년도에 785억 나왔고 근데 올해 2분기까지만 보게 되면 약 한 308억 정도 했네요. 308억. 그죠? 재무구조 뭐 괜찮고요. 주당 자산 가치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 근데 아쉬운 건 이놈의 회사가 배당이 없네요. 이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많이 빠졌죠. 주당 자산 가치 10,000원.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산업재 섹터가 아니잖아요. 그죠? IT 4차 산업 관련돼 있는 장비, 소재, 부품 이쪽을 다 계열사로 갖고 있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간다라면 저는 오히려 이 정고점 자리 때는 무난하게 넘어가는 그런 신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적인 마인드, 트레이딩 말고 단타 꼬여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단타 꼬인다고, 개미 꼬여요. 이런 얘기 참 듣기 짜증나는 얘기인데 IR을 갈 때마다 그래요. 탐방을 갈 때마다. 투자로 하실 분들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원익홀딩스도 조정 시에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6개월째 정말 계속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삼성투자의 가장 큰 수혜는 원익그룹이 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장의 관심 종목 원익홀딩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 잔소리는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오후장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내일도 남아있고 앞으로 주구장창 열린 이 주식 장들, 우리 정전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픈 채팅방 메신저 이용 가능하고요. 동영상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하나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메신저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4989, 문자 상담 주셨던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 딱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4989 오픈 채팅방 잊지 마시고요. 또 동영상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TV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정말 여러 가지 영상들 다 살펴볼 수 있고요. 장중에 깜짝 공개 강의, 공개 방송도 열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이런 강의들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회 있거든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방송 중에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강연회에서 모두 다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11월 2일 2시부터 대구 영남일보에서 2019년 연말랠리 종목 특급 공개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자, 근처에 계신 분들 모두 대구로 모여주시고요. 너무 멀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상담번호 샵 4989번으로 지역명과 강연회라고 써서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강연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